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딱 준비를 했어요. 그 깔끔하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1인 미용실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제가 1인 미용실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는데, 일단 1인 미용실 기준으로 공실 매물이라는 게 있고 권리금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실 매물은 뭐냐? 공실은 비어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권리금 매물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뭐냐?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바닥 권리금까지는 크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부분적인 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바닥 권리금은 자리에 대한 권리금인데, 사실 되게 목 좋은 자리라고 하잖아요. 엄청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상권 좋은데 그런 게 있는 게 바닥 권리금이고, 시설 권리금은 이런 거, 요런 거, 아니면 뭐 기계, 뭐 아니면 뭐 가구, 타일,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타일 빼고 시설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움직이는 거, 내가 사다 놓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미용은 시설 권리금이 많아요. 샴푸대, 혹은 뭐 또 옷장, 카운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아니면 공실이면 내가 모든 걸 다 채워넣어야 돼요. 인테리어로 부수적인 걸 다 채워넣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실을 들어가서 내가 인테리어를 세팅을 할 거냐, 싹 다 세팅을 할 거냐, 아니면 권리금 있는 매물로 들어가서 내가 조금 손에 대더라도 되게 미세한 포인트로 다 바꿔놓을 거냐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실을 들어가게 될 거를 계산해 보니까, 공실이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좀 싸도 막상 여기다 들어간 돈이 꽤 크고,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의 기준과 또 권리금에 대한 들어간 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보증금 월세는 일단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점을 찾으실 때, 사실 1인 샵은 내가 할 수 있는 매출의 10% 이내, 10%에서 위아래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 15%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목숨줄이 간당간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되게 추천을 절대 안 하고, 10%에서 15% 혹은 10% 이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권리금 매물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고 상가를 알아보실 때는 부동산에다가 문의하는 것도 다 좋은데, 네이버에 직접, 요즘에 네이버 부동산 너무 잘 돼 있어요. 직방 다방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 너무 잘 돼 있어서 일단은 발품을 파세요. 이제 1인 샵 같은 경우는 되게 작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굳이 부동산에 가서 1인 샵 매물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적으로 다 다녀보는 거예요. 내놓은 자리가 있는지 네이버 부동산에 상가, 미용실 상가, 미용실 작은 상가, 뭐 미용실 상가 매물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 내 지금 있는 그 주변에 미용실 상가가 자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러면은 뭐 공실이 어떤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권리금 있는 자리가 대부분 다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처를 배회해보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주인이 좀 눈치채지 않게, 이거는 좀 유들이에요. 너무 배려 없게 주변에 다니는데 너무 티나게 막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제 약간 티 안 나게, 그냥 나는 되게 주변 지나가는 사람인 척, 요 자리구나, 뭐 여기는 주차장이 있나 없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고, 마음에 드는 자리라면, 아니면 뭐 화장실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권리금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시설들이라고 했잖아요. 에어컨이나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계 에어컨이 있는지, 아니면 뭐 경대가 붙어 있는 경대인지, 뭐 여기 밑에 콘센트가 매립인지, 아니면 샴푸대도 전동 샴푸대인지, 아니면 뭐 안에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가 있는지, 건조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조기나 드럼 세탁기도 굉장히 비싼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권리금 안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등이나 뭐 이런 게, 레일 등이나 뭐 이런 거, 뭐 한창 옛날에 저희 이제 인테리어 유행했던 게, 위에 다 뻥 뚫어서 천장 다 뚫어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인테리어를 했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봤던 게 이제 벽지나 내가 고치지 못하는 부분, 벽지나 바닥이나 뭐 분위기가 흰색인지를 봤었어요. 왜냐면 되게 저는 공실을 일단 포기를 했던 게, 공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한 달 안에 오픈을 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공사에 매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막 딜레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뭔가에 매진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 긴 게 별로예요. 왜냐면 그렇다고 내가 막 1000평, 막 500평, 50평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닌데, 킥해봐야 진짜 15평인데, 저는 15평, 뭐 작으면 10평짜리를 봤는데, 그런데 뭐 한 달을 매진한다? 그건 저는 비추다. 그래서 공실은 아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도 마음에 드는 업자가 일단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셀프 인테리어가 가능한 수준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공실 빼자. 공실 빼고, 그리고 이제 공실은 가늠 힘든 게 뭐냐면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내가 직접 계산을 할 때 생각보다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다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되게 넓은데 하고 보다가 이게 다 채워질 거를 막상 채워 넣다 보면은 진짜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은 우리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실을 가서 직접 보는 것보다는 권리금 매물을 좀 보는 게 조금 더 처음 창업이면 쉽다. 그래서 권리금 매물을 이제 보게 됩니다. 권리금 매물을 보는데 저는 일단 벽이 하얀색, 바닥이 하얀색인데를 많이 봤어요. 좀 내가 세팅하기 쉬운데. 근데 여기가 좋았던 거는 이제 벽이 하얗고 바닥이 하얗고 전 임차인이 40대 초반, 초중반이셨는데 약간 트렌디해지고 싶은 약간 다소 조금 아쉬웠던 건 너무 풀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골드를 너무 많이 끼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많으니까 포인트를 다 제외하면은 변신하기가 훨씬 쉽겠다. 그래서 일단 경대를 다 뒤집어 엎어요. 다 뜯고 경대를 새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샴푸대 공사를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샴푸대 공사를 안 했고 경대 공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대 공사만 목수분을 따로 이제 불러서 그분 인건비 드리고 자재랑 그런 것만 이제 부탁을 해서 여기만 세팅을 했어요. 나머지는 뭐 유리나 이런 데 있던 뭐 시트지 띄고 뭐 옮겨야 될 거 옮기고 정수기 위치 옮기고 장 같은 거 옮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권리금 매물을 먼저 한번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되게 올드한 샵이에요. 그러면 바닥이나 벽을 먼저 보세요. 바닥이나 벽을 먼저 봤을 때 내가 여기를 싹 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들면 굳이 권리금 매물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벽이나 바닥이 깨끗하다, 샴푸실 바닥이 깨끗하다, 수도 있는 쪽이 곰팡이 냄새가 안 난다, 뭐 하수구 냄새가 많이 안 난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샴푸실 들어갔는데 하수구 냄새가 난다, 그럼 약간 오래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수도 공사가 약간 미흡할 확률이 높거든요. 수도도 결국에는 오래되면 노후되고 낙후돼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엔 결국에 언젠가 한번 터진다. 그럼 저처럼 물난리가 난다? 그러면은 부자가 된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권리금 매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팁은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그 알선 사이트가 있어요. 알선 사이트에 무조건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알선 사이트는 무조건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계약을 당장 할 게 아니라면 계약을 하더라도 그 알선 사이트에 먼저 연락을 하면은 알선 할 때마다 수수료 다 받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발품을 어차피 내가 팔아야 돼. 직접 가봐야 되는데 굳이 그 알선자를 위한 뭔가를 제공하지 말아라. 우리 지금 쓸 돈이 너무 많다. 뭔 말인지 아시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멘붕이라 영상이 많이 못 올라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